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드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회 실전 모의평가입니다. 중간평가 1번에서 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림을 보면요. 1번의 첫 번째 그림은 운동을 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잠을 자는 그림이죠. 자, 2번의 첫 번째 그림은 식사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을 적게 사용하세요 이런 표시인데 아마 소금인 것 같아요. 소금을 줄여서 사용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고 식사, 소금을 줄여야 된다. 자, 이런 사진을 보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문제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1번에 1번. 일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런 내용인데요. 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진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운동을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충분하다. 필요한 만큼 잠을 자요. 충분한 수면. 수면은 잠을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진입니다. 해서 수면을 취하다. 이것은 잠을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면을 취하다는 잠을 자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요. 그러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말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1번 그림이 운동과 잠, 건강과 관계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2번 그림도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요. 식사를 잘해야 건강하죠. 그리고 소금 사용을 줄여야,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식사를 하는데 균형 잡히다, 골고루 먹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만 또는 어떤 영양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등등등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다 여러 가지 과일, 야채, 고기 골고루 먹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 소금을 섭취하다. 섭취하다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다, 소금을 섭취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봤습니다. 이번에 1번. 땡땡 씨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하려고 하는 운동 습관이 있나요? 자,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평소에, 보통 때에 실천하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운동을 해요. 그럼 운동을 실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천하려고 하는 운동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운동 습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네, 저는 마트나 은행에 갈 때 가까운 거리는 항상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하려고 하는 운동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트나 은행에 갈 때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갑니다. 운동을 하는 거죠. 버스나 또는 자가용을 타지 않고 운동을 해요. 걸어서 갑니다. 또 제가 아파트 7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7층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1층에서 7층으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바쁘지만 바쁜 가운데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운동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땡땡 씨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하려고 하는 식습관이 있나요? 자, 식습관 하면 식사 습관이에요. 그래서 먹는 습관을 말하는 거죠. 식사 습관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 고기를 먹을 때 상추나 양파 등의 채소를 꼭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시는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자, 이 사람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 뭐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채소,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 말하고 있네요. 자,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 상추나 양파 이런 채소를 같이 먹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과일,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과일도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마시는 대신에 커피나 차는 좀 줄이고 뭘 많이 마시려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한다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채소, 과일,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좋고요. 또 식습관 하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식사하면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한다.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먹는 게 또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게 먹는 거죠.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나요? 이 병을 예방하다는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심해요. 어떤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요, 미리 조심해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짜고 맵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짜고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은 너무 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너무 매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식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식습관이냐면 너무 짜고 맵게 먹는다.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보면 짜고 또 김치찌개는 맵기도 하죠.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은 너무 맵다 얘기하면서 식사 습관이 짜고 맵게 먹는 이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어떻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이런 병들이 질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걸 말하고요. 당뇨병은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병을 말하는데요. 고혈압,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보통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병이고, 이 고혈압, 당뇨병 때문에 또 그 추가적으로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성인들은 이제 조심하죠. 자,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을 싱겁게 먹고 소금을 줄여야 되죠.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죠. 싱겁게 먹고 또 너무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짜고 맵게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야채, 채소나 과일을 또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는 것 같다. 또 비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땡땡씨의 고향에서는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나요?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 고향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자, 이번에는 고향에서 물어봤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고향 사람들은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 제 고향은 한국보다 날씨가 춥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에 비해 운동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도 많고 고혈압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를 적게 먹고 걷기 운동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고향은 날씨가 추워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네요. 자,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고기를 많이 먹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워서 그런지는 이유를 말할 때 써요. 확실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써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운동을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비만이다. 살이 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이 찌다. 살이 많이 찌다. 자, 비만인 사람도 많고 고혈압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는 적게 먹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걷기 운동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서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인 사람도 있고 고혈압인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 고기를 적게 먹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1번,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현대 사회는, 지금의 사회는 국제화 시대, 국제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떤 한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에 갔다가 또 내일은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나라에 갈 수 있고,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도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할 수 있죠. 자, 이 국제화 시대의 인재는 뭐냐면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인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요건, 필요한 조건을 말해요. 필수 조건, 필요한 조건. 자, 인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질문하고 있네요.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가져야 할 요건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재가 가져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재가 가져야 할 요건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선택을 했네요.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나의 문화 말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자,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죠. 이럴 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가져야 할 요건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인재가 가져야 할 요건은, 중요한 요건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에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이유를 말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2번. 땡땡 씨는 국제화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인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질문했네요. 자, 저는 국제화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그리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 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 직장인들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같은 시간에 일을 더 잘해요. 같은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해요.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저도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5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땡땡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나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지금 생활은 어떤가요? 땡땡 씨가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지 말해보세요. 자,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문화에 맞게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래서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좀 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제 나이를 물어봐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다른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싶어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싶어서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게 되면 제가 먼저 이름과 나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과 더 빨리 친해지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적응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나이를 묻고, 나이를 알아야 언니인지 동생인지,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싶어서 나이를 물어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면 내가 먼저 이름과 나이를 말해요.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과 더 빨리 친해지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이제는 한국 문화에,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되게 낯설고 이상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적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적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회 중간평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